자, 이번 시간에는 5장 적분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정적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부정적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응용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커브에 대한 넓이 또는 부피 또는 겉넓이 이런 다양한 값들을 구할 때 이제 적분이 활용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두 커브 사이의 이제 넓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하고 G가 있는데 폐구간 AB에서 연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가 G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F는 Y = F of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단면이 있다고 봅니다. X = A하고 X = B하고, 그러면 이 4개 커브로 이 4개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 사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넓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하면 이 커브 이거하고 버티컬 라인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제 영역의 넓이 A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n등분 나누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넓이를 어떻게 세우나요? 요 사이 구간을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세우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 결국은 이 각각 이게 첫 번째 A1 여기가 A2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여기 떼어놔 보죠. 실질적으로 여기 i번째만 먼저 하죠. i번째니까 여기가 xi-3번째에서 xi번째 이 인터벌에서 살펴보죠.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f의 어떤 한 값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ti 값이 있겠죠. 거기에 값에 서로 이제 두 값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세우겠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요 넓이 A는 그러면 썸의 i = 1에서 n까지 저기 형태로 보면 f의 xi 빼기 f의 g의 xi 이 부분이 높이가 될 거고요. 밑넓이는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요 이퀄리 그리드를 나타내면 요 사이가 같은 등간격으로 나타내면 델타 x고, 만약에 등간격이 아니면 i의 디펜던시가 있겠죠. 그러면 i에 의존하는 형태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썸하면 이제 구분 구적법 형태에서의 이제 직사각형 넓이의 썸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n을 굉장히 작게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는 실제적으로 보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 of x의 g of x의 형태의 dx 타입으로 바뀌어서 위에 거하고 같은 결과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커브가 이제 대소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대소관계가 없으면은 이게 꺾일 수도 있잖아요. f가 이렇게 돼 있고 g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 사이에 두 커브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 그리고 x = a하고 x = b로 둘러싸인 넓이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넓이는 이제 f of x에 빼기 g of x는 양수가 되지만, 여기 구간에서는 f of x에
빼기 g of x를 하면은 음수가 되겠죠. 근데 넓이는 양수 형태니까 이 부분은 이 구간에선 g of x 마이너스 f of x로 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 포인트가 C라면. 그러면 결국은 이 f of x하고 g of x의 차를 절대값 한 것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우리가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예에서는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저 부분이 a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c를 절대값 f of x에 빼기 g of x를 절대값에서 dx는 이 경우는 a에서 c까지 이 포인트를 c라고 하면 f of x 마이너스 g of x를 해서 dx 더하기 c에서 b까지 g of x의 마이너스 f of x의 dx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영역인데 enclosed by the curve 이 커브하고 이 커브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커브를 우선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형을 그려보면 이거는 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고요. 이 커브가 y 이꼴 2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이꼴 마이너스 x의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y 이꼴 마이너스 x 이 두 커브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y 2 마이너스 x 제곱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느 구간에서? 요 교점 요 사이에서 이 구간이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실질적으로 넓이에 있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두 개 차, 즉 2-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교점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교점은 이거 같은 형태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어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적분 바로 하면 되겠네요. 바로 할까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알파 마이너스 1에서 베타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뭐 산수 문제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에 8을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그 다음에 4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2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적으로 얼마인가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두 번째는 2분의 3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6인가요? 자, 그래서 2분의 총 3이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A 넓이는 2분의 9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커브 y제곱 이꼴 2x 플러스 6하고 y는 x 마이너스 1을 두 커브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 두 커브를 그려봐야 되니까 이 형태는 x는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y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될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는 x는 y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커브를 한번 그려보면 자, 위에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는 2분의 1의 y제곱 마이너스 3이고 밑에 거는 x절편이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y절편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네요. 여기 어차피 여기 y절편이 이 커브에 대한 y절편이 0 넣으면은 y절편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여기 루트 6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돼서 두 커브에 둘러싸인 넓이는 뭐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 여기 알파, 베타하고 여기 알파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y의 값을 구해보면 두 배를 하면 y제곱 마이너스 6은 y 2y 플러스 1이 2가 되겠죠. 그럼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y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2가 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적분을 봤을 때 넓이는 이거는 y축으로 돌려서 보면 y축을 x축으로 돌려서 보면 이런 커브가 될 거 아니에요. 돌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런 식의 넓이가 되겠죠. 돌려서 처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요 밑에 값이 이제 돌려서 하니까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 베타 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돌려서 적분을 하는 형태로 보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적분을 하는데 직선 y 플러스 1에서 뭘 빼나요? 2분의 1의 y 제곱 마이너스 3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y 제곱에 플러스 y에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의 y 3승에 플러스 2분의 1의 y 제곱에 플러스 4y를 적분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4를 3승하면 얼마인가요? 64인가요? 64에서 얼마를 빼나요? 마이너스 2의 3승을 빼면 되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 16에서 얼마를 빼나요? 4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그냥 바로 적을까요?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요? 뒤에 거는 24, 이 파트는 24, 이 파트는 10이니까 나누기 하면 6이 되겠죠. 그럼 30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파트 30 더하기 빼기 첫 번째 파트는 얼마인가요? 72가 되겠죠. 71을 6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12가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답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18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로 넘어가죠. 자, 사이클로이드 이것과 이거의 하나의 아치에서의 넓이를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사이클로이드에 앞서서 이제 페로메트릭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는 보통 y = f of x의 그래프를 주로 살펴보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과 같이 x는 f of t, y는 g of t 이런 형태로 t에 관한 형태의 함수 또는 세타에 관한 형태의 함수 제3의 변수에 의해서 x하고 y가 표현되는 형태로 주어질 때 이런 형태를 이제 페로메트릭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로메트릭 이퀘이션. 그래서 페로메트릭 이퀘이션 방정식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면 t라는 변수가 있을 때 t가 어떻게 주어질 때 그 t 값에 따라서 x하고 y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t 값에 따라서 어떤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t에 의해서 매개화된 이런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사이클로이드는 이제 r하고 세타, 즉 r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세타에 관한 함수로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봤겠지만 사이클로이드는 기본적으로 공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이 r인 공이 있으면 이 공에 여기 처음에 출발점에 여기 잉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을 찼을 때 흘러가면 이제 이 공이 굴러가겠죠. 그러면 요 빨간 점이 어떤 위치에 여기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사이클로이드 형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x하고 y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이 이제 세타에 관한 형태, 즉 세타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점이 0이면 앵글이 굴러가면 이 접지 x축하고 만나는 요 접지로부터 떨어진 이 각이 있겠죠. 세타. 이 각하고 이제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은 r이니까 이 r하고의 관계로서 주어지겠죠. x하고 y가. 그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 형태를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 r은 반지름이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세타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니까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이클로이드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떼어내어 보면 이 삼각형을 볼 수가 있죠. r이고 여기는 세타고, 그러면 이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전체 이제 굴러온 이 거리는 이 호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r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x는 r 세타에서 얼마만큼 빼야 되나요? 여기 요 길이만큼 빼야 되겠죠. 요 길이만큼. 그래서 r 사인 세타만큼 제거가 될 거고요. y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r에서 이 길이를 빼야 되겠죠. 요 길이만큼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는 rx 세타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y는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두 개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의 이퀘이션을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을 이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를 굴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 바퀴로 굴러가면 뭐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리겠죠. x하고 0하고 y. 이런 하나의 아치의 이 넓이를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한 바퀴 공이 굴렀으니까 2파이 r만큼, 원의 둘레가 2파이r이니까 2파이r만큼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커브가 뭐 y가 f 오브 x로 주어진다면, 뭐 h 오브 x로 주어진다면 위에 fg를 이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나타냈으니까 h라고 쓰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거는 0에서 2파이r까지 h of x의 dx를 하면 되겠죠. 넓이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y가 x에 관해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세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change of variable 형태로 세타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치환적분법을 쓰면. 그러면 세타에 관한 형태로 바꿔서 쓰면은 이제 2파이r일 때가 얼마인가요? 이게 이 값이 x가 2파이r일 때니까 언제 이렇게 되나요? 파이가 2파일 때겠죠. 그래서 파이가 2파이가 되면 2파이r이 되니까, 자, 세타가 2파이가 돼야지 2파이r이 되니까 여기 구간이
적분 구간은 0에서 2파이까지 되면 됩니다. 어차피 공이 한 바퀴 들어야 되니까 이 원의 중심의 각이 이 각이 세타니까 이 세타가 한 바퀴 돌 때 이제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하나의 아치가 그려지는 거니까 세타 입장에서는 0에서 2파이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처리해 보면 0에서 2파이에 앞에 거는 이렇게 y 값을 x로 나타냈다고 가정하고 x를 세타로 바꾸니까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주어진 치환의 이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 y를 세타에 관해서 주어진 형태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세타에 관해서 한번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같은 걸 제곱해서 적분한 거니까 이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 따로 써보면 인테그럴 0에서 2파이까지 r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런 형태로 바뀌겠네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하나요? 인테그를 다시 한번 더 써보죠. 0에서 2파이까지 r 제곱은 상수니까 상관없을 거고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그러면 지금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저희가 적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만 저희가 적분 처리하면 되니까 여기 위로 와서 써보죠. 이 부분을 위로 가지고 와서 써보면 r 제곱은 그대로 나올 거고 0에서 2파이까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는 저희가 반각 공식 쓰면 되겠죠. 2 코사인 2 세타 플러스 1로 바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옆에 써보면, 여기 옆에 자그마하게 써보면 저희가 우선 코사인 제곱 세타는 2세타는 뭐하고 같나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하고 같나요? 코사인 2세타를 더하기 1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r제곱 그대로 있고 1은 세타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적분을 하면 플러스 4분의 1의 사인 2세타 플러스 2분의 1의 세타로 바뀌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적분은 x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자, 근데 사인은 0, 2파이를 아래 위로 넣으면 다 0, 주기가 2파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파이 넣으면 2파이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파이. 이거 전체 r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여기에 곱하기 r 제곱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값 빼면 a는 3파이잖아요. 3파이 r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이클로이드의 개형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음 장에서 따로 써보면 패러메트릭 이퀘이션 형태로 주어지면 x는 적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y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dx에 관해서, 근데 y가 세타의 t에 관해서 주어져 있으니까 인테그럴 t 형태로 바꾸면은 여기가 g of t로 바뀌고 f 프라임 t가 되고 dt로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의 구간 알파 베타가 주어지는 형태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까지는 앞의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똑같이 하나를 볼 건데, 비슷하게 볼 건데, 이제 어떤 직선에서
어떤 직선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직선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 직선 위를 이제 원점이 있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움직였을 때 t 시점에서의 그 포지션 위치를 뭐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t 어떤 시점에 이 물체의 위치가 s of t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움직이면서 물체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물체에 대한 이제 속도는 뭐라고 하냐면 v of t라고 놓고 이 v of t는 이 위치를 미분한 형태가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시간이 A에서 B까지 그 시간 동안 A에서 B 구간까지 시간 동안 이 파티클, 이 물체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또는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t 시점의 위치가 st니까 s of t니까 A에서 B까지 시간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또는 포지션의 변화량은 sb-sa가 되겠죠. 변화량은.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뭔가요? 우리가 s를 미분한 형태로 바뀌니까 a에서 b까지 s prime of t dt 형태로 바뀔 거고 s prime of t 즉 s를 한번 미분한 것은 뭐가 되나요? 속도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속도를 적분을 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변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즉 시간이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그 전체의 이제 변화량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또는 포지션의 변화 그 값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 of B 마이너스 S of A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변이는 예를 들면 시간이 여기 있다가 처음에 A 위치가 여기 있다가 T가 조금 따로 그려보면 T축이 있고요. 이제 포지션 위치가 있는데 처음에 뭐 T가 A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물체가 쭉 가다가 다시 뒤로 오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그래서 B 위치에서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S of A 위치고 여기가 S of B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시간은 A에서 B까지 흘렀지만 실질적으로 물체는 갔다가 뒤로 왔다가 다시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A에서 B까지 T가 있는 포지션의 변화량은 S of B에서 S of A를 빼면 되겠죠.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는 두 개를 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니까 총 거리는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세 개 파트를 더해야 되겠죠. 변이보다는 훨씬 큰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을 해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오는 거는 이제 음으로 이제 백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 A에서 B까지의 여행하는 총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속도를 절대값을 취한 거. 즉 여기서는 이 잘못 썼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속도를 절대값 취한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absolute value를 이 물체의 스피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속도의 absolute value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V를 절대값 취한 게 뭐가 되냐면 스피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V를 절대값 취하면 스피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F of T를 지금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조금 옆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어떤 이제 t에 따라서 그
시간 t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물체의 포지션, 위치 함수는 s of t라고 주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 s of t가. 그래서 시간은 어떤 타임이 있을 거고 물체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이 포지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v of t라고 나서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veloc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속도를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되나? 속도를 절대값을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스피드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 displacement는 t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displacement, 변이는 이제 sb에서 sa를 빼는 거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속도를 적분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움직인 거리는 스피드를 적분하는 거. 즉 전체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v of t를 한 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약해보면 s of t가 포지션 펑션이고 미분한 값이 속도가 되고 이 미분한 거의 절대값이 스피드가 된다는 거고요. displacement, 변이는 시간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변이는 포지션을 서로 뺀 거니까 s of b에서 s of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s를 한번 미분한 것, 즉 속도를 적분한 형태로 나타내질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동한 거리는 결국은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velocity가 음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음으로 나온 것도 어차피 뒤로는 왔지만 변이와 그 위치상으로는 뒤로 와서 백을 했지만 전체 움직인 거리에서는 그 부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것도 절대값을 취해서 총 양수 형태로 더하는 형태, 즉 스피드를 적분하는 형태가 뭐가 되냐면 총 여행한 거리, 총 디스턴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A에서 B까지 사이에 총 이동한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차하게 글로 써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간략하게 여기 방금 마지막 부분만 저희가 요약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 부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